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에 왔느냐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가지고 왜 저렇게 시끄러울까? 그리고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삭발까지 하신 충남 서산시 태안군을 섬기시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유한국당의 성일조 의원님실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궁금해하면서도 사실 패스트트랙이 뭔지 우리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10대, 20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이 패스트트랙은 패스트가 빠르다 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20대, 네. 19대에 아마 이게 법이 제정이 됐었을 텐데 네. 국회가 극한적인 대치를 하고 네. 정쟁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네. 우리 민생법안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네. 또 현장에서 시급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330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그 법안을 올리게 되면 그 안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고 네. 해서 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네. 해놓은 네. 그러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법률의 근거하에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터에서 중요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놨었던 법들입니다. 네. 의원님 그 선거법 개정안 그 안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걸 빨리 처리하자 이거지요. 우선 이 법안들은 패스트트랙 사안이 아니에요. 네. 국회법에는 네. 이런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지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그 법안을 만들 때의 입법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입법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실생활에 꼭 필요한가, 긴급한 거 이런 부분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 선거법은 여야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별로 우리 국민들은 별로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농구를 할 때 옛날에 보면 자유투는 1점이었고 네. 이제 이렇게 슛하는 것은 2점이었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3점 슛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거 늘어난 건 왜 늘어났느냐? 네, 어렵게. 멀리서 다이나믹성 있고 네, 네. 관중도 즐겁고 네. 경기의 진행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경기의 참여자들 선수에서부터 감독, 구단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체가 토의하고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게임에 관련되는 사람들만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공수처법과 이런 법들이 있어요. 공수처법. 밖에서 들리는 말은 이제 공수처법 때문에 한국당이 이번에 굉장히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대통령의 그 직속으로 대통령의 직속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거지요. 정보 수집하고 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저희 당이 그러면 왜 또 이걸 반대하느냐? 저희 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의 이 세 부처가 서로 유기적으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막강해요. 그리고 그런다고들 하죠. 네. 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나라에서는 다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분산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네, 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많아서 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보자. 의원 내각제나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좀 나가보자. 네, 네. 그래서 재작년도에도 우리가 헌법개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설치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네, 네. 이러한 단점, 이런 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눠보자 그러는데 공수처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
대통령 직속하에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번에 임기가 10년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조사관까지 다 임명을 해요. 그리 돼버리면 권한이 더 막강한 나라의 대통령도 권한이 강화가 되지요. 그 다음에 사법부. 사법부는 이게 판사들 웬간하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는 고유한 판단 영역을 또 갖잖아요. 네. 입법부는 저희는 뭐 국회에 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사법부의 판결하는 이런 분들까지도 청와대에서 내사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권력 분립에 대한 분권에 대한 이 헌법 정신에도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었던 겁니다. 네. 선거법을 이렇게 봐보면, 네네. 선거법을 봐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1당이 민주당이고 네. 2당이 저희가 114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나머지 2, 3, 4당은 사실상 준여당들입니다. 그렇죠. 정의당에서부터 그렇죠. 민주평화당 이런 당이잖아요.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다 협조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 당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비례에 대해서는 소수당한테 좀 배려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거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인 2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1인 2표. 이게 뭐냐면 지역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뽑습니다. 네. 근데 이게 뽑을 때 뭐 정당을 뽑는 분도 있고 보고 친인척에서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동창에서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일하니까 또 일자리에서 네.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역을 대표하지 국민은 대표를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지역에서 많이 뽑히면 그 당이 그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비례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불합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정당별로 민주당 또 저희 자유한국당 또 다른 당들 정당별로 해서 지역 의원 뽑을 때 뽑고 정당에 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40%를 얻었다. 근데 지금 비례의원이 47명이거든요. 네. 47명 곱하기 0.4 해서 네. 그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비례의 원칙은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것을 좀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정말로 뭐 심상정 위원장께서 국민들은 이 수학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런저런 요소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이 연동형 이 선거 제도는 네. 독일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딱 하나 더 있는 게 뉴질랜드가 있어요. 근데 네. 독일은 그럼 왜 했는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적기 전에 그 나치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 일당 독재에 대한 피해를 네.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독일을 갔다가 의원들을 그렇죠. 만나고 왔잖아요. 네.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도 이 문제 있는 거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왜 한국은 역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냐. 네. 의석수가 막 늘어나요. 이렇게 네. 여러 네. 그거는 각 이 소수 정당들이 득표율이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의석수가 네. 저희는 지금 3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네. 이게 320명이 될지 네. 30명이 될지 또 네. 도무게 늘어나고 네. 이렇게 네. 일이 되니까 그 나라는 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네. 이 제도가 안 맞는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네. 이거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여야가 반드시 합의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패스트 트랙의 국민 생활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네. 패스트 트랙을 네. 여당과 네. 또 2, 3, 4당이 이렇게 추진을 할 때 네. 거기 국회법을 무시하고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금 무시하고 하는 건 그 무효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고 네.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이 문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메일로 접수가 됐다는 거지요. 네, 이메일로 접수가 네, 됐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원래 그 법이 아주 오래전에 좀 통과를 시켜서 이메일로도 접수를 해도 된다라고 그게 안 돼, 않았었나요? 그게 없습니다. 행정부는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네.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네. 이렇게 전자문서로 네.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 그 다음에 사법부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전자문서 이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송사에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그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런 법이 없으니까 전자문서로 법률이 한 건도 접수가 돼 본 적도 없고 선례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걸 시도했던 거죠. 근데 이런 법률이 통과가 될 걸 대비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은 완비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데 이메일로 간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보임 문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국민들이 사보임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죠? 어렵고. 네. 2001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 인간시장을 쓰셨던 김홍신 의원, 네. 김홍신 작가가 국회의원 하셨어요. 네. 그때 건강보험공단법인가 이 법이 문제가 됐는데 본인의 소신과 당론이 틀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김홍신 의원께서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를 않으셨어요. 당론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당에서 김홍신 의원을 아주 사임시켜버렸습니다. 해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 또 경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국민한테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헌법기관인데 이게 당론하고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빼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얼마 전에 민주당의 대표하셨던 추미애 의원, 네.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네. 이종걸 의원 등이 사보임을 마음대로 지도부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 그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법안이 통과될 때의 배경 설명하고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을 경우는 건강상 문제 있거나 아주 천재지변이 있거나 네. 특수한 경우를 네. 제외하고는 못한다라고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는 국회 해설서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을 이제 빼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된 거잖아요. 그래 네. 지금 이제 네. 상당히 그 당들이 시끄러웠고 이랬던 네.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인 네. 문제, 민주주의라는 게 또 절차잖아요. 네. 과정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패스트트랙 특히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돼서 처리됐던 것들이 그렇게 여진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부 여당, 청와대는 공수처와 관련돼 있고 여당은 또 선거법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또 빨리 등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저희 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하자, 문제점, 법률의 위반적 사항이 있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의 의사 표시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거나 또 국회 내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번에 이제 이 법을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네. 목도에서 네. 몸싸움도 하고 그랬잖아요. 회의장에 들어가서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선진화법에 걸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은 대개 이제 말로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고 네. 늘 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느냐. 선거법이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가지고 330일 만에 통과가 돼버리면 집권 여당하고 2당, 3당, 4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법이 네.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법부도 이게 분권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무소불위의 권한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2, 3, 4당하고 합치면 150석이 다 넘잖아요. 과반이 넘잖아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입법부와 청와대가 행정부가 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사법부 마음대로 또 조정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민들 권익이나 자유가 신장되는 게 아니라 억압되는 방향으로 독재로 장기 독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거는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극한적인 국민한테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발이고요. 하나는 단식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제 아마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언론에서도 잘 쓰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매듭을 짓고 국민한테 알려드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저희가 못 막으면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다. 독재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한테 꼭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야당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야당도 정권 잡으면 여당이 어렵습니다. 국가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이러니까 또 일정 부분은 또 야당이 이해도 하면서 그리고 또 비판도 해야지요. 그래서 여야가 국민을 보고 가는 게 맞고 특히 여당은 국민을 위해서도 좀 넉넉하게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네. 또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일을 많이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누구하고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 정돈된 거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있으면 눈물 닦아주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좀 풀어주고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손잡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응원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같아요. 네. 물론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네, 네. 또 그 속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연도 있을 테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바로 이런 분들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려우신데 저희가 힘이 많이 못 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하여튼 국회의원을 이렇게 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곁에 가능하면 자주 다가가고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위로하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는 그 말씀이 저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